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깜짝 놀랐죠.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정말 급물살을 타고 오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건데요. 자, 오늘 이제 한성숙 이제 국무총리 총리 주재로 국민 대토론회가 이제 완전히 종료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세제 개편을 위해서 뭐 이제 대통령까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총리까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입법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빨리, 아니 오늘 대토론회가 종료를 했는데 30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이잖아요. 오늘이 월요일이고 이제 30일 날 당정이 비공개 세제 개편 간담회를 합니다. 사실 뭐 이번에 토론회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듣고 좀 미세 조정을 하는 요 정도고, 일단 큰 틀은 이미 정부 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정부 이제 여당 쪽에 어떤 뭐 서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여당하고 정부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뭐 지금 여당이 워낙 이제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그냥 아마 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결국 30일 날 웬만한 것들이 다 확정이 될 걸로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딱 들여다보면 오로지 한 방향이에요. 그게 뭐냐면 똘똘한 한 채 때려잡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쪽으로 완전히 타깃이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오늘도 지금 나온 이야기들 뭐 이렇게 계속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정부가 원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던,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하고 전혀 다른 한 가지를 찾으라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똘똘한 한 채를 키웠던 거고 이 부분을 대통령도 직접 직격을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못 잡으면 결국은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똘똘한 한 채를 잡아야 된다. 특히나 이 한 채라는 것은 1세대 1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만 잡으려고 난리 났는데 결국은 똘똘한 한 채 1세대 1주택이 뭐 집값을 끌어올리면서 이것이 완전히 실패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는 바로 잡겠다라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가장 먼저 오늘 지금 눈에 띄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양도세. 갑자기 지금까지는 계속 보유세 이야기만 나왔는데 오늘 또다시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양도세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결국 이 양도세에 있어서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방향이 나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한도 설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면 보통은 지금까지는 뭐 거주하고 보유하고 해서 보유를 없애고 뭐 이런 이야기만 나왔었는데 갑자기 한도라는 이야기, 이 워딩이 지금 나왔거든요. 이 한도가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오늘 이 한도에 관한 구체적인 워딩이 그것도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것 때문에 오늘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이었죠. 청와대에서 속보가 지금 터졌는데 김용범 정책실장,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대통령하고 가장 이 부동산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이 나올 때마다 항상 김용범 정책실장이 총대를 메고 먼저 이야기를 해서 운을 띄워놓으면 대통령이 나중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입을 열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야기가 됐고 당연히 뭐 재경부 장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에, 그러니까
뭐 오늘 한성숙 뭐 총리가 한 것도 있겠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직접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그 부동산 대토론회, 뭐 이제 7월 23일에 있었던 이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에 검토 중인 대책과 관련해서, 자,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그게 뭐냐면 양도세의 경우 장특공 한도 설정. 자, 요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특공에 있어서 보유세나 뭐 이런 뭐 장황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워딩 자체가 이거예요. 양도세의 경우 장특공 한도 설정, 이것과 관련된 뭐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뭔가 장특공에 대한 한도 설정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게 무한정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한정이 아니라 한도를 설정하겠다라는 건데, 자, 안 그래도 이미 장특공 한도 관련해서 충격 법안이 국회에서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특공 한도 관련된 것이 이 법안하고 연결이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 법안이 뭐 여당의 어떤 좀 수정을 해서 여당 전체의 법안으로 이렇게 갈 건가라는, 이렇게 뭐 좀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좀 들여다보면은요. 자, 이 법안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지금 뭐 정부 여당, 그러니까 법률권 뭐 법안이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행법은 이제 뭐 제한 이유죠. 이 법이 나온 이유가,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고, 그렇죠. 공제가, 기본 공제가 12억이니까요. 그리고 12억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에 팔면, 그러니까 보유 거주 10년이면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두고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뭐 보유가 40%고 거주가 40%면 거주 40%는 남기고 보유 이것만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의 세금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큰 차익을 낼 수 있는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정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 고가주택의 장기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서 강남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나아가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게 그거잖아요.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년 보유 10년 거주해서 또 80% 받고, 그 다음에 또 상급지로 갈아타기 해서 또 돈을 남겨서 여기서 더 고가 주택을 또 사고, 여기에서 또 10년 보유 10년 거주해서 또 뭐 양도세 거의 안 내고 또 갈아타기 하고. 자,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양도 차익을 일정 비율로 감면해주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예 장특공을 폐지를 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의 한도를 결정해야 된다. 여기서 한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정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뭐 수정이 될 수 있겠죠. 뭐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2억이 아니라 뭐 차등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는 2억이 한도로 되어 있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런 한도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횟수에 대한 한도를 이야기하는 건지 뭐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장특공에 대한 한도를 결정해야 된다. 무제한으로 해주는 거, 이거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입법화될지 요거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한도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폭로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 장특공 혜택을 작년에 2,873건 중에서 총 1조 5천억, 그래서 1인당 5억 4천만 원의 혜택을 받다. 뭐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달랑 2건인데 총 2천만 원에 1인당 1,000만 원 장특공 혜택밖에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임광현 국세청장도 얘기했고 아까 뭐 법안의 제한 이유도 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비싼 집이 비싼 아파트들이 장특공 혜택을 독식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특공 혜택의 뭐 90% 가까이가 거의 다 뭐 그냥 뭐 서울 전체로 돼 있고 서울 안에서도 전체 금액의 78%인가요? 거의 80%가 강남 3구하고 용산 쪽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강남 3구 용산에다가 마포나 성동, 뭐 동작, 강동, 영등포 요 정도 합치면 대부분이 다 한강벨트,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가 모든 혜택을 독식하고 있다. 장특공의 혜택을. 자, 그러면 이거를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인당 한도를 정하던 아니면 횟수 한도를 정하던 뭐 어쨌든 간에 이런 한도에 대한 무한정으로 무한대로 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세율로 뭐 이렇게 깎아주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인당 평생 한도를 설정할지. 자, 이거는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이 그것도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이렇게 뭐 양도세 이 한도 관련된 장특공 한도 관련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여서 제가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계속 좀 팔로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부세. 자, 이것도 아파트 가격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죠. 자, 지금까지는 공시 가격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시 가격이 시가에 지금 한 69% 정도 되죠. 69. 뭐 몇 퍼센트, 70%가 조금 안 되는데 그러면 이미 공시가로 하면 시가에서 30%를 깎고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과표를 산정할 때 또 60%를 적용하면 또 여기에서 30% 깎은 거에서 또 40%를 또 깎고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과표 자체가 공시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자, 결국 이게 실효세율이 얼마인지를 잘 알 수도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파트 가격에 직접 부과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 결국은 이게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걸 실효세율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시세의 1% 수준까지 가보겠다라는 게 이번에 뭐 구인철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거든 아니면 뭐 이런저런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런 건데 자, 물론 고가 기준은 아직도 안개 속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가 기준 관련해서 지금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10억 이상 아파트를 고가 기준으로 하자. 자, 요 부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후폭풍이 일파만파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723 이 부동산 정책 국민대 토론회에서 발칵 뒤집혔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충남대 경제학과 이제 정세훈 교수가 대통령 앞에서 이제 직접 제안을 한 건데
똘똘한 한 채가 종부세 대상인데 조만간 세제 개편이 나오는데 강력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서 똘똘한 한 채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안 된다. 똘똘한 한 채가 뭐 30억, 40억, 50억 이래 가지고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높게 설정하면 안 되고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 5억의 2배 정도면 10억이다. 자, 그러면 10억 이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봐서 10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실효세율 시가죠. 시가의 1% 정도로 누진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상종부세액이 일단은 15억이면 매년 500만 원, 20억이면 매년 1000만 원. 그러니까 10억 초과에 대해서 1%니까 그렇죠. 30억이면 매년 2천만 원, 40억이면 매년 3천만 원. 어마어마한 종부세액이기도 한데 문제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억 아파트를 초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종부세를 부과하면 납부 대상이 얼마나 될까라는 건데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자, 6월 기준에서 KB부동산 매매 평균가가 서울이 일단 15억 8,3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강남 3구를 포함한 뭐 강남 11개구 그러니까 한강 이남이죠. 한강 이남에 있는 11개구 평균이 19억 6,700만 원이고요. 강북 쪽도 14개 구가 11억 5,600만 원이에요. 평균이. 자, 이러니까 이게 지금 10억 이상이면 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깜짝 놀랄 일이죠. 부동산 R114 기준 했을 때 서울 아파트 147만 채 중에서 10억 이상 아파트가 91만 5천 채로 전체의 62%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뭐 60% 이상이 모두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것도 뭐 거의 시가의 1% 가깝게 종부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사실 뭐 엄청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62% 서울의 62%라는 거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자, 30억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16만 6,400채 정도가 되고요. 50억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2만 9,970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10억 이상으로 할지 20억으로 할지 30억으로 할지 뭐 이건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자, 1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0억 이상으로 하면 지금 뭐 조금 적다라는 뭐 이렇게 좀 느낌이 들죠. 50억이면 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략 한 25억 정도를 기준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일단 버킹검이죠. 자, 부동산 세제 개편이 똘똘한 한 채가 타깃이다. 자,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은 정말 신성 불가침이었죠. 특별히 문재인 정부 때는 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혜택을 쏟아주면서 그것도 무제한 혜택을 계속 줬다라는 거죠. 이것이 집값을 상승시켰고 결국 똘똘한 한 채가 정말 엄청난 재테크가 됐고 이것 때문에 다른 집값들도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 이 똘똘한 한 채를 잡아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방법으로 양도세에 대해서는 한도를 특히나 지금 장특공 한도를 설정하는 이런 뭐 파격적인 뭐 그것이 2억 평생 2억으로 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법안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청와대에서 나온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 관련해서도 10억 이상 일단 제한도 나왔기 때문에 자, 10억 이상이면 62%가 해당되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이제 세제 개편한 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올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 똘똘한 한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인지 간에 뭐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한 그런 뭐 좀 충격적인 법안들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강남 3구와 마용성, 마포용산 성동, 그다음에 강동, 뭐 동작, 영등포, 뭐 양천, 목동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과천, 분당 이런 준강남권, 자, 이런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지역의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들이 난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서울의 60%가 해당되는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꼭 또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텐데도 참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참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늘 항상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형으로 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린님, 김하정님, 윤복자님, 피피실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정윤동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